자, 반갑습니다. 출제를 앞서는 최고 퀄리티 나영원입니다. 자, 오늘 테마 21 통일신라의 사회와 경제 파트예요. 자,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변화는 중요한 포인트는 통일 이후냐 통일 이전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자, 뭐였어? 우리 정치사 뭐 배웠어? 통일 이후는 전제 왕권이 강화되고 있었다. 이런 전제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왕이 누구다? 무열왕, 문무왕, 신무왕. 요 세 명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열왕은 딱 시험에 하나밖에 안 나와.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 태종 무열왕. 문무왕은 삼국통일을 달성했던 왕. 신문왕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은돌의 난을 진압하고 업적이 무진장 많아. 신문왕의 업적은 다 애우셔도 괜찮습니다. 갑니다. 먼저 전제왕권에 강하다. 아, 전제왕권 마음대로 전자에 다스릴 제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중요한 겁니다. 통일 이후는 육두품은 활발한 정치 활동, 정치 참여가 활발했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 학문적 식견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국왕을 보좌했다. 요게 나오면 요게 신라 중대 육두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맞아. 그러나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이게 엄청난 겁니다. 하지만 신분적 제약은 여전히 존재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거기 들어. 신분적 제약이 존재했다는 것은 육두품은 여기 봐봐.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육두품은 학문적 식견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국왕을 보좌했어. 그래서 결국 지방 장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OX? 그건 안 돼. 장관직은 무조건 안 돼. 알겠어? 중앙장관이든 지방장관이든 하여튼 장관직에는 무조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 되게 중요해. 그거를 국정교과 표현은 뭐야? 신분적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근데 거기 들어. 신분적 제약이 여전히 존재했다고 나오질 않아, 시험에는. 항상 뭐라고? 앞문장은 맞게 하고 뒷문장을 건단 말이야. 장관직에 오를 수 없어. 무조건 없습니다. 유념, 또 유념해달라. 알겠습니까? 시험은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일정 이상의 점수를 맞고 우리 한국사 검정시험에서 1급을 맞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통일 이유는 3두품에서 1두품은 뭐야? 평민과 동등하게 간주해서 3두품과 1두품은 거의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신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중대와 신라 하대를 항상 비교하는 거야. 신라 하대는 지방 호족이야. 호족은 뭐야? 지방에서 독립적 세력을 가졌던 친구들로서 스스로 성주 또는 장군이라 지칭했던 친구다. 이해하시면 돼요. 자, 봐봐. 전국적 농민, 무지 중요합니다. 전국적 농민봉기. 이건 무조건 무슨 여왕 때야? 진성여왕 때야. 진성여왕 때 전국적 농민봉기, 원종, 애노의 난. 그다음에 붉은 바지를 입은 도족이다. 적고족의 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만. 감독님, 딴짓 하지 말고 여기 봐. 자, 내가 항상 감독님에게 미리 얘기해 줄게. 딴짓 하지 말라고. 여기 봐봐. 자, 신라 말의 나는 무조건 무슨 여왕 때다? 진성여왕 때야. 진성여왕 때. 이 교재 정말 좋습니다. 진성여왕 때. 자, 이 진성여왕 때 뭐가 있었다고? 원종, 애노의 난 이름 쓰시고, 두 번째 뭐야? 적고족. 적고족이 뭐라고? 붉은 바지를 입은 뭡니까? 도족대다. 이 적고족의 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양길 알아? 양길? 양길이 누구야? 이 양길은 강원도나 이쪽에서 초족의 무리를 모아서 상당히 세력을 형성했던 친구인데 이 양길의 부하로 들어갔다가 양길을 죽이고 결국 정권을 잡은 애가 누구야? 그게 궁예야. 양길도 난을 일으킵니다. 양길.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뭐 적고족의 난, 원종 애노의 난, 양길의 난 이런 난 나오면 전부 다 무슨 형태다? 진성여왕 때다. 이거 공부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난이 나면 다 진성여왕이야. 뭐 나라가 이상해지고 있어. 나라가 좀 망해지고 있어. 다 진성여왕이야. 진성여왕은 거의 나라가 망해먹는 왕이다. 이해하시면. 또 끝나고 나서 또 진덕여왕이라 해라. 진덕여왕 아니야. 진덕여왕은 태종 무열왕 바로 앞에 왕이 진덕여왕이고 얘는 진성여왕이고. 됐죠? 자, 육두품과 선종승려에 대해 신라 사회를 비판하면서 결국 사회개혁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때 등장했던 학설이 뭐다? 풍수지리설 이런 것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갑니다. 중요하죠. 수치제 지금 우리 뭐하고 있냐면은 지금 통일신라의 사회를 먼저 배웠단 말이야. 이게 제일 많이 나와. 항상 얘와 얘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 이거예요. 수치체제가 뭐야? 세 가지야. 조세, 토지세를 말하고 10분의 1. 곡물은 지역의 특산물. 역은 군역과 요역이야. 주로 16세부터 60세까지인데 정확히 말하면 59세죠. 60세부터는 뭡니까? 역을 안 가는 거니까 정확히 16에서 59세까지 남자를 갖다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16에서 59세까지 남자를 우리 뭐라 한다? 정남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 하면 뭐예요? 형님 아시죠? 남자는 무슨 역? 정역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게 이상한 니네가 아는 그런 역이 아니라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힘 해서 이걸 정역이라 부르는 거야. 알겠어요? 내 말 이해 갔습니까? 왜 말을 안 해? 참 이 사람들야 진짜. 그래서 군역과 요역은 군역은 뭡니까? 군대에 동원되는 노동력을 동원하는 걸 군역. 요역은 뭡니까? 성곽, 저수지 이런 걸 만드는데 동원하는 게 요역인데 요역은 정해져 있잖아. 그때마다 임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동원되는 게 요역이다. 요거 기억하시다. 요역에서 쓴다. 필요할 때마다 동원한다. 요역은. 그러니까 요역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때 필요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러면
군역이 부담이었을까? 요역이 부담일까? 요역이 부담이야 항상. 왜? 필요할 때마다 막 동원을 시키니까 요역이 항상 백성들에겐 더욱더 어려움이었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민정문서. 중요합니다. 이런 거 다 누가 썼다고요? 이건 제가 쓴 겁니다. 이런 거 엄청 잘 냈죠. 민정문서. 자, 필수한 기입니다. 조세징수를 목적 몇 년마다? 3년마다. 완전 중요한 3년마다. 자, 인구는 성별. 결국 뭡니까? 남녀별로 구분하고 있고요. 연령별로 몇 등급? 6등급. 호는 9등급이야. 이 호는 집안의 정남의 수가 몇 명 있냐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호는 9등급, 남녀별로 연령에 따라 몇 등급? 6등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됐습니까? 이거 외로도 소, 말, 뽕나무, 잣나무, 호도나무 숫자도 기재했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나름대로 세금을 걷겠다는 문서야. 중요한 것은 1번 어디? 도다이사. 이걸 동대사라는 거야. 동대사 정창원이라는 보물창고에서 발견됐다 이해하시면 돼. 주의할 거 두 가지. 먼저 3년마다 작성했다야. 내 조사는 뭐야? 매년 조사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분명히 발견된 건 어디다? 도다이사 정창원. 어려우면 그냥 일본에서 발견됐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 제일 중요한 건 몇 등급? 그렇죠. 호는 몇 등급? 9.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 몇 등급? 6등급이야. 이거 맨날 헷갈려. 나이에 따라 9등급? 호에 따라 6등급. 아닙니다. 반드시 하실 거.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제가 뭐였어요? 누굽니까? 귀족들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귀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하면 귀족의 월급 많이 줘야 돼? 적게 줘야 돼? 적게 줘야겠죠. 그래서 바로 뭐야?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는 거야. 이 노급 폐지와 관료전 지급의 목적이 뭐라고? 귀족의 경제 기반 약화야. 두 번째는 성도한테는 정전 지급이야. 백성들에게 나눠줬다고 생각하는 토지인데 너무 깊게 가지 마.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세금 수치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성도왕 때가 중요해. 성도왕 때 정전 지급. 그래서 결국 백성들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무슨 강화 목적이다? 왕권 강화 목적이었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다 경도왕 때 뭐야? 노급이 부활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야. 에우셔야 됩니다. 노급벌은 경도왕. 그래서 전제 왕권이 동요되기 시작한 게 언제다? 경도왕인데 이거 봐봐. 내가 쓴 거. 지방행정구역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꿨다는 거야. 잘 봐. 지방행정구역을 잘 봐야 돼. 중국식 행정구역을 받아들인 건 지징왕이고 지방행정구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꾼 것은 경도왕이고 말장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둘째, 국학을 뭘로? 태학으로 바꿨단 말이야. 이래서 항상 뭐야?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꾼 게 누구다? 경도왕이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중국 동아정책이라 해서 한화정책이라 부른 거야. 한족 동아정책 줄여서 한화정책. 중요합니다. 이거 체크 잘 하셔야 돼. 지방행정구역을 중국식으로 받아들인 것 이건 뭐다? 지징왕. 지방행정구역 명칭을 중국식으로 받아들인 건 누구였다? 이건 경도왕. 헷갈리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중요하죠. 여기 보세요. 지금 뭐가 나왔냐면은 시전이 있죠. 시전. 시전이 뭐야? 시전은 뭡니까? 시작 일종의 시장을 말하는 거야. 동시, 서시, 남시야. 원래는 동시만 있었어. 근데 통일 이후에는 서시와 남시가 있겠죠. 이런 나름대로 시작 잘 들어. 나름대로 뭡니까? 그래서 이 동시든 서시든 나름대로 스토리면 해. 자, 시장은 통일 이전에 동시만 있었어. 통일 이후에는 서시와 남시가 만들어진데 시장의 부정행위라든지 시장의 어떤 그런 문란함을 갖다가 통제하고 감독하는 게 시전이야. 그래서 동시를 감독하는 건 동시전, 서시를 감독하는 건 서시전, 남시를 감독하는 건 남시전. 그래서 시전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뭐봐? 동시전은 지징왕 때 만들어지고 효소왕 때 나름대로 뭡니까? 서시와 남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효소왕 몰라도 되고 통일 이후 때 서시와 남시였다. 다만 시전을 동시를 감독하는 동시전은 언제? 지징왕 때 만들어졌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생활을 봐봐. 뭐 경제생활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요즘 많이 나온 게 이거야. 귀족은 이거 어려워. 당과 서역에서 이거 많이 나와요. 요즘은 뭡니까? 통일신라 때 서역에 수입한 유리그릇과 귀금속의 사용 이거 밑줄 쳐야 돼. 서역에서.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부터 서방 세계에서 물품이 많이 들어왔다는 게 요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그 밑에 외우셔야 돼. 경주 근처에 화로원 별장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여기에 나오면 경주 근처에 화로원 별장 나오면 이거 언제다? 통일신라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된다. 중요한 거 여기네. 자, 향과 부국민 있죠. 향과 부국민은 일반 군현민보다 좀 더 많은 공물을 부담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군현민보다 많은 공물을 부담하는 게 뭐다? 향과 부국이야. 향과 부국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지만 일반 백성들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하는 계층이 향과 부국이다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대외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과의 교류에서 유학생이 많이 파견됐는데 이 유학생에는 최치원을 꼭 기억해야 돼. 최치원은 빈곤가에 합격하게 됐었죠. 이 빈곤가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제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많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신라인의 어떤 집단, 어떤 거주지 이런 게 있던 거죠. 자, 그래서 신라인의 집단 거주지에는 뭐야? 신라방. 그 다음 뭡니까? 신라방은 집단 거주지. 신라소는 관청. 신라원은 나름대로 뭡니까? 사찰. 신라가는 여관을 말하는 거. 어렵지 않아. 잘 생각해봐. 신라방.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니까 당연히 집단 거주지. 신라소만 외우면 돼. 신라소는 관청. 신라관은 여관. 신라원은 당연히 사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장보고. 장보고는요, 먼저 시기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해. 장보고는 지방 호족이야. 거기 들어. 지방 호족들은, 거기 들어. 지방, 신라 하대는 끊임없는 왕위쟁탈전이 벌어져 있다고. 이 왕위쟁탈전을 벌였던 가장 두 명의 인물이 있어. 그게 누구야? 김원창과 장보고야. 앞으로 문제 풀다가 신라 하대에 지방 세력들의 끊임없는 뭡니까? 왕위쟁탈전이 있었는데 그 왕위쟁탈전의 가장 대표인 게 누구라고? 김원창, 장보고 기억하시면 돼요. 장보고는 특별히 뭡니까? 그렇죠. 청해진을 설치했고 남해와 황해 해상권을 장악했다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야? 그렇죠. 울산항을 통해서 사치품이 수입됐다는 거.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 울산항.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왕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념해라. 거기 들어. 문제 풀다가 장보고 나왔다. 신라 중대 하대. 무슨 쟁탈전에 뛰어들었다? 왕위쟁탈전에 뛰어들었다. 국제무역항 뭐다? 울산항. 아라비아 상인 들어왔고 서역과의 교역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 맞아? 안 맞아? 맞아. 무슨 그릇? 유리그릇 같은 것이 들어왔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57번. 기역 니은이야. 봐봐. 기역 관료전 보이죠? 관료전은 제가 뭐랬어요?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는데 관료전은 노동력 수치권을 없앤 거야. 그래서 왕권 강화를 보여준 거고, 노급은 노동력 수치권까지 있었기 때문에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는 거죠. 자, 갑니다. 기역 관료전. 5품 이상의 관료가 지급 대상이었다. 이거 정신 못 차린 거야. 5품 이상의 관료가 지급 대상인 것은 나중에 고려 때 배우겠지만 공음전을 말하는 거니까 필요 없고요. 왕권 강화 정책. 그렇죠. 관료전은 노동력 수치권을 없앴기 때문에 왕권 강화 맞아. 그래서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정전 지급 다 왕권 강화를 말하죠. 자, 군공을 포상하냐? 이걸 알아야 돼. 노급이나 관료전 전부 다 월급이야. 근데 공로를 세운 공신들의, 군공이니까 공신들에게 지급한 건 뭐야? 그건 시급이야. 그래서 요 지문 잘 봐야 돼. 군공을 포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공신들에게, 알겠습니까? 공신이나 왕족에게 주는 거야. 공신이나 왕족에게 주는 것은 월급이 아니야. 이거는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한 보너스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노급과 관료전은 뭐야? 월급. 그 다음에 공신과 왕존에게 주는 뭐야? 보너스. 뭐라고? 보너스. 이 보너스 개념이 뭐라고? 요게 시급이야. 아, 시급이 뭐다? 보너스 개념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죠. 조세치와 노동력 증발. 그렇죠. 노급은 노동력 증발의 권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아, 잘 들었습니다. 다음 몇 번? 4번을 정답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잘 됐습니다. 요 정도 문제 푸셔야죠. 다음. 발해요, 발해. 발해는 사회와 경제 잘 보세요. 거기에 들어. 노급하고 시급의 차이는 뭐라고? 뒤에가 읍으로 끝나면 둘 다 노동력 증발권이 있어. 하지만 노급은 똑같지만 노급은 월급, 시급은 보너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쉬워. 더 들어갈 것도 없어. 요 정도만 알면 돼. 뭐가 어려워? 월급이냐? 보너스냐?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우리나라의 국가에 녹을 먹는 공무원이 됐어. 뭐 걔한테 주는 게 뭐야? 관료지나 노급을 주는 거고. 이해 갑니까? 연평해전에 가서 뭐야? 북한군의 어떤 그 도발을 우리가 막아냈어. 뭐 걔는 시급을 받는 거.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발해봐. 발해는 지배층은 고구려인, 피지배층은 말갈인.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봐봐. 대시와 고시야. 앞으로 대시, 고시. 그러니까 우리가 발해 뭐야? 대조영, 대무해, 대문해, 대인수. 전부 다 대시가 나오면 발해를 의미하고 있죠. 야, 이거 근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발해는 당나라 제도와 문화를 수용합니다. 거기에 들어. 이거는 딱 이거야. 거기에 들어. 발해와 사회와 경제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이거야. 발해가 항상 당나라 문화를 계승했느냐,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거의 다 고구려 문화 계승이야. 다만 중앙 정치 조직 이런 것들은 뭐다? 분명히 당나라 계승하고 있단 말이야. 둘째는 뭡니까? 그렇죠. 발해의 수도가 어디야? 상경성인데 이 상경성은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하고 있죠. 이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거기 들어. 발해가 시험에는 여기 봐. 인터넷 친구 너희 보라고. 시험은 딱 두 개밖에 안 물어본다니까. 왜 이래 자꾸.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니? 아니면 당나라 계승했니? 근데 고려선이 많아. 그걸 외워. 당나라 계승을 두 가지 하란 말이야. 중앙 정치 조직과 두 번째 뭐야?
발의 수도가 어떻게 생겼고 발의 수도에 관련된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면 전부 다 당나라 계승이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공부하듯이 하란 말이야. 당나라 계승이 뭐야? 중앙정치 조직, 상경성의 모습 이렇게 딱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유념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당나라 제도와 문화를 갖다가 지금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해에서 보면 수치에는 별거 없고요. 경제활동은 무슨 농사 중심? 반농사 중심 꼭 기억하시고 반농사 중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발해는 무슨 농사 중심이다? 반농사 중심.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뭡니까? 그렇죠. 도자기업. 발해는 도자기가 발전해. 그래서 도자기는 수출품이다 수입품이다? 수출품이야. 다시 한번 발해는 도자기가 수출이야 수입이야? 수출이야. 만약에 시험에서 발해는 중국으로부터 당나라로부터 도자기를 수입했다. OX? X야. 마치 수입할 것처럼 보이지만 도자기는 수입이다 수출이다? 수출. 수입 수출? 수출이라는 걸 놓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대답해. MI 아니? 예.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넘으셔도 돼요. 요거 딱 봐도 뭐야? 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상경성의 모습이에요. 상경성의 모습, 내성과 외성, 내성과 외성으로 있는 이런 상경성의 모습은 당나라를 갖다가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생활 다 빤한 것이고요. 쭉 넘어가시면 되고 잡아. 아,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봐봐. 지금 여기 봐봐. 여기 일본도야. 요렇게 상경, 동경, 일본도. 상경, 동경, 남경, 요렇게 한 게 금성, 신라도. 요 두 가지 길은 꼭 기억해야 돼. 원래 길은 5개야. 거란도, 영주도, 조공도.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런 거 외우는 사람들은 변태야. 다만 발해의 길은 몇 개가 있었다? 5개가 있단 말이야. 5도야. 발해의 나름대로 전략적 요충지는 뭐야? 5경이야. 그래서 우리 맨날 5경, 15부, 62주야.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5경이 뭐라고? 전략적 요충지에 있는 게 5경이야. 오소경 아니야. 오소경 통일신라야. 자, 봐봐. 그래서 발해는 무조건 5자를 좋아해. 5경, 5도. 5도에서 맨날 나오는 게 뭐야? 신라도. 애워봐. 안 봐도 돼. 상경, 동경, 신라도. 남경, 신라로 가는 거. 일본들은 뭐야? 상경, 동경, 일본. 아니, 생각만 해도 다 맞출 수 있단 말이야. 다만 지금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쪽 어떻게 합니까? 잘 봐. 그게 아니라 지금 길은 5개인데 발해로 가. 봐봐. 잘 봐. 이렇게 가서 잘 봐야 어디로 왔어? 잘 봐야 돼 지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잘 봐. 무슨 말이야?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육지지. 당나라로 가는 길은 해로만 이용됐다 육로 다 이용됐다. 자, 해봐. 밑줄 쳐. 해로와 육로를 다 이용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포인트가 해로와 육로를 다 이용하는 거야. 거기 들어. 발해관이 뭐야? 발해 사신들을 접대하는 여관이야. 그러면은 발해관은 발해가 만들겠어? 당나라 만들겠어? 야, 이거 못하면 정신은 문제가 있지. 발해 사신을 접대하는 게 아닌데 발해가 왜 만들어 그를? 발해사를 접대한다며. 그럼 발해관은 누가 만드는 거야? 당이야. 그런데 이걸 무진장 틀린다고. 누가 틀리겠습니까? 당신이 틀린다니까. 어떻게 나와? 발해는 발해관을 통해서 나름대로 발해는 발해가 만든 발해관을 통해서 당나라와 상당히 교류했다. 다 맞는데 발해가 맞는 게 아니라고. 발해관은 누가 만든 거로? 당. 써봐. 발해관은 발해 사신을 쓰는데 꼭 써. 누가 만들었다고? 당. 뭐라고? 당. 뭐라고? 당이 만들었다. 아, 중요합니다. 누가 만들었다고? 당나라가 만들었다는 거 되게 중요하죠. 다음. 여기 봐봐. 수출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항상 뭐야? 모피, 인삼. 이건 당연하고. 자, 봐봐. 아, 자기와 불상. 항상 도자기와 불상이 수출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지금 발해는 길이 몇 개 있다고? 5개가 있어. 5도. 전략적 요충지에 뭐야? 수도를 뒀어. 몇 경? 5경. 항상 5경, 5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수입품은 뻔하죠. 무조건 뭐야? 귀족의 수요품을 수입하는 건 당연한 거죠. 요 정도 내용들을 꼭 좀 기억해달라. 신라도, 일본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60번. 딱 보니까 요거 많이 나와요, 요즘에. 옛닌 동그라미 있죠, 옛닌. 옛닌이 누구냐면은 이거는 잘 기억해야 돼. 일본 승려야. 근데 옛닌이 일본 승려인데 이 당시에 당나라에서 불법을 구해오고 싶었던 거야. 당나라 불법을 구해오고 싶은데 일본 애가 당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때?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당시 배를 타고 당나라까지 갈 수 있는 기술이 일본에게 없었다고. 그래서 항상 장보고의 배를 타고 갔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옛닌이 입당. 봐봐. 이게 입당 구법 술랭기야. 입당. 당나라에 들어가서 구법.
불법을 구해오면서 나름대로 순례하면서 썼던 기행문에다가 맨 앞에다가 장보고에게 졸라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썼다고. 그러니까 옛일이 나오면 무조건 뭘 말한다? 장보고가 있었던 시절이야. 그러면 신라 중대야 신라 하대야? 그래. 항상 옛일이 나오면 신라, 이거 많이 나옵니다. 옛일 나오면 무조건 신라 하대 장보가 있었던 시절이야. 그러면 가봐. 장보가 있었던 신라 하대야. 옳지 않은 거. 귀국길에 문방구를 사가는 요의 관리. 잘 들어. 요 나라는 나중에 발해가 멸망 뒤에 나온 나라가 요 나라야. 그러니까 실제로 요 나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요 나라는 언제였다? 완전히 통일신라 발해가 멸망한 다음이라고. 그러니까 1번 안 돼. 2번 봐봐. 사신을 따라 일본을 건너는 발해상이 맞죠? 산둥반도에 발해가는 원문은 발해사시 맞죠? 자, 남해안에 출몰해 해적을 격퇴하는 신라수공 괜찮잖아. 빈공깡지 다 봤던 표현인데 요 나라는 나중에 누가 멸망한 뒤에 발해가 멸망한 뒤에 나오는 나라야. 내 말 이해 갔습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발해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뭡니까? 926년에 멸망하잖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요 나라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한참 뒤에 있어야 되는 나라야. 답 몇 번이었다? 1번. 좋아요. 문화죠? 통일신라 문화 보세요. 먼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교 사상은 중요한 건 신라 중대는 교종이야. 신라된 선종인데 교종은 뭐를 통해서 부처님 만날 수 있다? 경전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경전 연구야. 됐죠? 근데 신라 말하면 선종이야. 선종은 뭐다? 결국 경전을 통한 깨달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선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였다? 나중에 지방 호족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건 뜻은 알아야 돼. 교종은 부처님 말씀 속에 부처님이 있다고. 선종은 이미 내 마음에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종은 부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부처님을 못 만나는 거고, 선종은 내 마음에 부처님이 있다는 걸 스스로 자각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호족은 가방끈 짧은 놈들이잖아. 아이, 호족이 지방 세력 아니에요. 주로 이게 딸리잖아, 뇌가.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선종이 굉장히 매력적이잖아. 경전 안 읽어도 되니까. 그래서 선종을 호족이 후원할 수밖에 없었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 때 등장했던 대표인 스님,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 신라 중대와 하대를 항상 비교한단 말이야. 중대는 뭐? 교종. 잘 안 나와. 신라대 뭐야? 선종. 선종은 뭐야?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 누구의 지원이었다? 호족의 지원이었다는 걸 알면 돼. 그런데 통일신라의 대표인 스님이 딱 3명이야. 원효, 의상, 해초. 이 3명만 기억하면 돼.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이상하게 공부하는 사람 많아. 원효, 의상, 해초, 원측, 나름대로 뭐 진표, 나름대로 겸이, 나름대로 뭐 승량, 해량.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시험은 무조건 답은 이 3명 중에 나오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답이 아니란 말이야. 답은 항상 누구? 외뇨, 의상, 해초. 알겠습니까? 3명 중만, 그러니까 3명이나 잘 외우시면 돼. 자, 원효 간다. 원효가 뭐야? 화쟁사상. 화쟁이 뭐야? 논쟁을 멈추고 화해하자면서 종파 간의 조화를 추구한 게 화쟁이고, 누구나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에게로 나무라는 것은 아미타에게로 이런 말이야. to you 이런 뜻이야. 너에게로 이런 말이야. 아미타에게로 누구나 이제 경전을 읽지 않아도 아미타에게로만 외치면은 부처님에게 갈 수 있다는 건 뭐야? 불교의 대중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 화쟁사상이 뭐야? 종파간의 조화. 아미타신앙은 뭐야?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신앙은 뭐야? 불교의 대중화. 잘 보라고. 화쟁은 뭐야? 종파간의 조화. 아이 참. 논쟁을 멈추고 화해하라. 뜻을 봐. 논쟁을 멈추고 화해하라. 윽박지르지만 알았어. 다시 할게. 그러나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에게로 이건 불교의 대중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는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불교의 대중화에서 누구나 아미타불을 외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연불만 외우면 극락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뭐가 없다. 그렇죠. 장애가 없다 이거야. 장애가. 너희는 장애가 없어. 어디로? 부처님에게로 가는데 장애가 없다는 노래를 불러서 누구나 부처님에게로 갈 수 있다는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겠단 말이야. 이걸 뭐야? 무해가. 눈 떠. 지금 잠이 와요? 어떻게 잠이 와? 여기 봐. 인터넷 중 여기 봐요. 지금 왜 잠이 와? 왜 켜놔? 그럼 왜 켜놔? 끄고 자, 그럼 좀. 일어나. 정신 맑을 때 일어나서 하란 말이에요. 너 감시하니, 뒤에서? 왜 봐요?
어떤 경우는 이제 하도 애가 공부하니까 엄마가 뒤에서 감독을 하더라고. 애는 자꾸 엄마가 듣고 엄마가 재밌어하고 엄마가 웃고 막 그래갖고 엄마가 더 잘해.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가 문자 왔다니까 그 메일 썼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재밌다고. 근데 아들은 공부를 못해. 아줌마들도 감동하는 수업이야. 그래서 뭐야? 무예가다. 이거 뭐야? 장애가 없는 노래다 이거죠. 다음 의상. 의상은 신라 화엄정을 개창했어. 화엄정을 개창했는데 이 화엄정도 마찬가지야. 화엄사상은 모든 삼남한상 이치가 서로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서로 인연 관계에 있다는 거야. 좋아요. 그 다음 뭡니까? 교단을 형성했다가 넘어가도 되고 부석. 교단을 형성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뭡니까? 조직 체계를 만들었다는 건데 넘어가시면 되고 조화를 강조한 화엄정 개창 부석사. 중요합니다. 부석사란 절을 만들고요. 또 많은 제자들을 양성한 게 누구였다? 의상이었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의상은 너무나 중요한 게 뭐야? 원효와 함께 불교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여기 봐봐. 중요하죠. 여기 뭐야? 여기는 아미타신화. 아미타는 어디 있어? 극락에 있는 거야. 우리가 죽어서 만나는 게 아미타고. 내가 우리 여학생들 요즘은 옷도 잘 갈아입어야 돼. 요즘 하도 이렇게 이렇게 망원경도 잘 발달돼 있고 있어가지고 핸드폰 너무 잘 발달돼 있어서 내 옛날에 그 아는 형이 카메라를 갖다가 이렇게 찍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찍는데 렌즈를 하나 껴놓으면은 찍는데 안 보여 눈에. 근데 찍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쭉 이 카메라상으로 쭉 당겨면은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 확대되면은 그 번호판이 보이더라고. 대단하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기술이 좋아요. 내 말 이해가? 그렇게 남의 어떤 옷 갈아입는 걸 보고 즐기는 애들이 있다니까. 이걸 우리 뭐라 불러? 이걸 관음증이라 불러. 병이야 병. 관음증. 보고 소리를 듣는 증. 근데 이게 원래 나쁜 게 아니야. 관음. 너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바로 관음보살이 있는 거야. 저는 서울대를 가고 싶어요. 듣는 거야. 그래? 샥 잡아다가 서울대 보내준 거야. 저는 도미노 피자요. 그래? 도미노 피자 쳐먹어.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 듣는 거야. 이게 보살이야. 더 관음. 듣고 보고 듣는 보살. 이게 관음보살이야. 근데 어떻게 하게 돼? 여러분이 어려움을 많이 해야 되니까 어떻게 손이 많아야 적어야 많아야겠지. 천수야. 손이 1000개야. 손이 1000개에서 우리 유명한 천수관음살이에요. 천수. 도미노 서울대. 이런 게 천수관음살을 말하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마. 자, 그래서 문제는 뭐야? 관음신앙이 낫다 뭐야? 의상. 아미타신앙이 낫다? 원효인데 잘 봐. 그건 관음신앙은 현세야 내세야? 현세죠. 아미타신앙은 죽어서 하는 거니까 내세죠.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해초는 무조건 왕호천축 국정 외우시면 됩니다. 자, 국학설립. 신문왕 때 유교 이념을 갖다가 신문왕 때 뭡니까? 유교 이념을 갖다가 더욱더 뭐하기 위해서. 그렇죠. 유교 이념을 갖다가 신문왕 때 뭐하기 위해서? 신문왕 때 유교 이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고의 국립대학을 만들었잖아. 이게 뭐였다고? 국학이었다. 이거 중요합니다. 국학 꼭 기억하시고. 다음에 시작. 독수함수과는 뭐야? 시험을 통해서 학문 성적에 따라서 나름대로 관리로 등용하려는 제도인데 뭐에 때문에? 골품제 한계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게 맨날 어려워. 독수함수과는 항상 골품제 한계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해. 하지만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니까 학문과 한자 보급에는 상당히 기여한 건 맞지만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원성왕이야. 꼭 기억하시고. 야, 강숙, 외교문서, 설총, 이정희, 최치원, 진성여왕 때에 개혁안을 갖다가 10가지를 제시했어. 중요한 건 이거야. 제시했지만 중요한 건 제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최승로의 심의 18조가 있어. 최승로의 심의 18조는 뭐예요?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최치원의 심의 10조는 뭐만 받았어? 종이만 받고 개혁안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최승로의 심의 18조는 종이도 받고 내용도 다 받아들이는 게 최승로의 심의 18조고. 자, 최치원의 저서활동 2가지. 개헌필경과 토항소경문. 황소가 뭐야? 이거야? 이거 황소야? 그게 아니라 당나라 말기 때 있었던 황소의 난이라는 것을 토벌하는 경문을 쓴 게 누구야? 최치원이에요. 개헌필경도 뭡니까? 이거는 최치원의 저서 중에서 현존하는 거야. 개헌필경, 토항소경문. 누구였다? 최치원 반드시 기억해야 돼. 중요한 거는 봐봐. 중요한 건 여기 봐. 포인트가 중요해. 포인트. 여기 봐. 포인트. 최치원은 뭐야? 신라 하대. 강수와 설총은 언제였다? 신라 중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대인지 하대인지를 반드시 알아달라. 자, 건축에서는요. 이거 중요합니다. 불국사 석굴암. 불국사 석굴암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이게 뭐냐? 불국토의 이상을 표현한 건축물이 딱 2가지야. 불국토. 부처님의 나라를 형상화시켰다고 보여준 게 딱 2가지야. 외워야 돼. 뭐라고 한다고? 불국토. 불국토가 뭐야? 부처님, 불국.
부처님의 나라야. 불국토. 이 불국토를 갖다가 형상화시켰다. 불국토를 형상화시켰던 나름대로의 건축물 몇 개 있었다? 두 가지야. 이게 뭐라고? 석굴암과 불국사 이해하시면 되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문사지 3층 석탑은 통일초. 그 다음에 불국사 3층 석탑은 뭐야? 이걸 석가탑이라 부르는데 이 석가탑에는 뭐가 있다? 가장 오래된 오래된 인쇄물이, 목판 인쇄물이었던 나중에 무구정광 다란이경이 여기 있다는 거야. 고개 들어. 솔직히 시험에는 얘하고 얘밖에 안 나와. 근데 불국사 3층 석탑은 맨날 뭐가 나온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부처님 말씀이 여기 보관되어 있다는 거고. 진전사지 3층 석탑은 여기 봐봐. 여기 있어. 보이나? 진전사지 3층 석탑 보니까 여기 뭐 있어? 여기 이게 뭐야? 기단이야. 기단에 부조로 조각이 되어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무조건 외워야 돼. 진전사지 3층 석탑은 기단에 부조로 조각이 되어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기단에 부조로 조각이 되어 있으면 진전사지 3층 석탑이야. 이거 신라 중대다 하대다? 하대. 불국사 3층 석탑은 신라 중대 하대? 중대. 요 두 개만 비교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이해 갔습니까? 고개 들어. 이거 놓쳤네. 감독님 따라오고 있죠? 봐봐. 당신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통일신라라는 것은 통일신라 안에 시작 신라 뭐가 있어? 중대가 있고 신라 하대가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단 말이야. 근데 통일신라의 기본적인 탑 형식은 뭐야? 이중기단의 3층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랬어? 봐봐. 불국사 3층 석탑은 뭐라고? 신라 중대라며. 진전사지 3층 석탑은 뭐라고? 신라 하대라며. 그러니까 중대든 하대든 간에 다 공통적으로 뭐야? 이중기단의 3층은 공통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 무슨 하면 이중기단의 3층은 신라 중대. 신라 하대는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중대든 하대든 다 통일신라야. 그러니까 다 이중기단의 3층이 맞는데 특별히 하대는 어디 왜? 시작 요 기단에 조각이 있는 건 딱 하나 있단 말이야. 그게 뭐라고? 진전사지 3층 석탑이야. 그건 언제야? 신라 중대다 하대다? 하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아. 맞다고 안 맞다고? 맞다고. 대표네마 이해하니? 예. 이 얘기를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자, 신라만. 신라만의 선종의 영향으로 만드는 게 뭐야? 승탑이야. 승탑은 승려의 사리를 보관한 게 승탑이야. 까먹으면 안 된다. 승탑은 승려의 사리를 보관한 건데 이건 신라 무조건 말이었다 이거지. 이거 봐. 이거 그림 엄청 많이 나와. 요거 엄청 나옵니다. 요거 봐야 돼. 요거는 꼭 알아야 돼. 어떤 형이다? 팔각 원당형이야. 요 형태가 항상 뭐라고? 팔각 원당형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승탑이 나오면 특징이 뭐다? 승탑이 나오면 무조건 특징이 뭐다? 형태는 팔각 원당형이다. 앞으로 팔각 원당형 나오면 무조건 승탑. 중요한 건 시기 판단. 무조건 신라 하대. 뭐라고? 하대. 고개 들어. 그러면 끝났네. 신라 하대를 보여주는 조형물 몇 개? 두 개야. 불러. 진전사지 3층 석탑. 불러. 승탑.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념에다. 아, 잘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잘냈어요. 그리고 항상 개념이 되게 중요해. 탑은 뭐야? 부처님의 사리. 승탑은 뭐야? 스님의 사리.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셔야 된다. 탑은 부처님 사리. 승탑은 승탑인가? 스님들. 승탑? 스님들의 사리. 자, 무덤양식 갑니다. 무덤양식 통일 이후야. 통일 이후에는 돌방무덤에다가 둘레돌의 12지신상을 조각하는 거. 이거 많이 나오죠? 자, 12지신상을 조각하는 것은 통일 이후의 양식이야. 거기 앞으로 굴식 돌방무덤에 12지신상을 둘레돌로 두르는 거 나오면 무조건 시기만 기억해. 뭐라고? 통일신라야. 그 다음 여기 봐봐. 범종은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상원사 동종을 외우는 게 좋아. 상원사 동종에 넣고 써놔. 현존 최고야. 가장 오래된 걸 써놔. 상원사 동종은 현존 최고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고개 들어. 상원사 동종은 현존 최고야. 고개 들어. 내가 하나 물어볼게. 12지신상을 조각하는 건 무조건 어디에다 한다? 굴식 돌방무덤에 하는 거야. 만약 문제풀다가 돌무지 덧놀무덤에다 12지신상을 둘레돌로 둘렀다. OX? 그건 안 돼. 항상 둘레돌, 12지신상을 둘레돌로 두른 것은 굴식 돌방무덤에 한다는 것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 나왔어.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아까 됐죠? 현존 목판문줄 가장 오래된 뭡니까? 목판 인쇄물인데 어디 있었다? 불국사 3층 석탑에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있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자, 갑니다. 가보세요. 딱 봐도 뭐예요? 딱 봐도 뭐야? 봐봐. 지금 이중기단의 3층 나왔어. 거기 들어.
이중기단의 3층이 나오면 무조건 통일신라야. 통일신라인데 가만히 보시니까 이 탑은 2012년에 전면 해체를 시작해서 2014년에 새로 복원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었죠. 내 말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딱 봐도 뭐야? 이게 지금 무슨 탑이었어요? 이게 석가탑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 뭐가 발견된 거야? 다란이경이 발견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가에 대한 설명. 뭘 해체했냐? 불국사 3층 석탑을 말하죠. 선종의 영향을 받았다? 이건 승탑. 탑신의 팔각 원당형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이거 승탑. 무구정광 대다란이 내장돼 있다? 탑 3번. 그리고 이거 생긴 거 한번 봐봐. 석가탑이 생긴 거. 불국사 3층 석탑이 어떻게 생긴지는 앞에 그림 한번 봐봐. 석가탑 누가 봐도 딱 알아봐야 돼, 이 정도는. 알겠습니까? 그 다음 현존하는 탑 가운데 현존하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 여러분, 현존하는 신라 탑인데 우리가 통일 이전의 탑도 있잖아. 뭐 있었어? 분황사탑 같은 거. 만들어질 당시에 원형은 보관돼 있지 않아.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런 게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안 되죠. 목탑이 석탑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아니죠. 목탑이 석탑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준 건 아니야. 다음 몇 번이었다? 3번을 정답으로 가시면 된다. 이거 뭐야? 걸렸네. 이거 뭐라고? 승탑. 얘는 뭐라고? 진전사지 3층 석탑. 공통점 뭐야? 둘 다 신라, 중대다, 신라, 하대다? 둘 다 신라, 하대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뭐가 특징이다? 팔각 원당형. 둘째, 스님의 사립. 얘는 뭐라고? 부조에 뭐가 있었다고? 기단부에 뭐가 있다고? 조각이 있다는 거. 갑니다. 가는 전형적인 통일신라 양식 석탑이다. 통일신라 양식 석탑. 잘 봐. 통일신라의 양식의 석탑이 나오면 무조건 뭐야? 이중기단의 3층이 나와야겠죠. 일본의 목탑 양식에 영향을 끼쳤다? 이게 목탑 영향을 끼친 거야? 아니죠. 승려의 사례를 보관한다. 승려의 사례를 보관하는 것은 오히려 가죠. 불국사 3층 석탑 축제에 영향을 줬다? 불국사 3층 석탑은 신라 중대고 얘는 신라 하대니까 오히려 지금 뭐 해야 돼? 지금 아니야 어디였어? 이 나가 영향을 준 거야? 영향을 받은 거야? 받은 거지. 가나 선종이 둘 다 신라 하대잖아. 선종은 신라 중대 하대야? 하대. 그러니까 둘 다 신라 하대니까 선종이 문제 잘했습니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 둘의 조형물이 둘 다 신라 하대야. 신라 하대하면 무조건 뭐라고? 선종이 특징이니까 선종이 도입한 후에 만들어진 거다.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문화설을 이렇게 가장 포인트를 잡으면서 해나가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자, 이제 발의 문화죠. 발의 문화는 말이야.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 봐라. 발의 국립대학은 주자감이야. 애화대. 이거 은근히 헷갈려. 발의 국립대학 주자감. 그 다음에 문정원 헷갈려. 문정원은 도서와 문이잖아. 문이니까 문을 쌓은 거니까. 학술을 쌓은 거니까 도서와 문서죠. 이게 쉽지 않아. 당시 시험에 가서 문정원은 발해의 최고의 국립대학 아니야. 최고의 국립대학은 주자감. 문정원은 문을 쌓았다니까 도서와 문서. 됐죠. 그 다음 나머지 거 다 됐고요. 자, 문항. 중요합니다. 문항은 스스로를 불교적 성황. 이거 밀초점. 문항은 스스로를 불교적 성황이라 했다. 앞으로 애화돼. 거기 들어. 우리 무왕, 문항, 설왕 배웠죠. 그 중에서 스스로를 불교적 성황이라 말하는 사람이 누구다? 그건 문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 들어. 무왕의 연호는 뭐야? 인한. 문항의 연호는 뭐야? 대흥. 대흥이라는 연호를 보고 문항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갑니다. 여기서 정해가 있고 정유가 있어. 정해 공주면은 내가 굴식 돌방 무덤인데 이 골식 돌방 무덤의 모주림 천장 구조는 모를 줄여가는 건데 고구려 문화라고 있고요. 정효 공주면은 벽돌 무덤인데 여기는 뭐가 있다? 벽화 동그라미 쳐.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 정해 공주 잘 들어. 여기 봐. 이거를 포인트를 잘 안 가르쳐주면은 지금은 애울 것 같지만 나중에 못 외워. 정해는 뭐라고 뭐야? 고구려. 정효는 뭐야? 당나라. 잘 됐죠? 여기까지. 다음. 정해는 무슨 구조? 모주림 천장 구조. 됐습니까? 이해 갔어요? 정효 공주의 벽화 있다 없다?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다만 정효는 뭐야? 굴식 돌방 무덤. 정해는 굴식 돌방 무덤. 정효는 뭐야? 벽돌 무덤. 중요한 건 뭐야? 고구려. 여기는 당나라. 여기는 모주림 천장 구조가 유명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알겠어요? 이해 갔습니까? 이거 많이 나와. 나중에 또 틀려오지 마. 모주림 천장 구조라면 무조건 뭐라고? 정해야 정효야? 정해야. 이 정해나 정효나 다 누구 딸내미다? 문항의 딸내미들이야.
정혜공주나 정효공주나 누구의 딸내미라고? 문왕이야. 뭐라고? 문왕의 딸내미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시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다. 중요합니다. 건축. 아까 수도 상경은 누굴 모방했다? 당나라 장한사. 아, 중요한 이거야.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이거 어마합니다, 이거. 이불병자상. 이불을 넣고 있는 거 아니야? 이불. 두 개의 불상이 나란히 앉아요. 아,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어떡할 겁니까? 문제 풀다가 두 개의 불상이 나란히 앉아 있어요. 고개 들어. 두 개의 불상이 나란히 앉아 있어요라는 말 나왔어? 어느 나라 거야? 발해야. 그림으로 나와도 발해야. 발해탑은 영광탑이라고 있는데 영광탑 가볍게 별표 치고 시험에 안 나와. 걱정하지 마.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한번 그냥 교양 삼아 봐두시면 돼. 제일 나오는 건 무조건 첫째도 이불병자, 둘째도 이불병자, 셋째도 이불병자. 이런 걸 외우면 여러분이 영광이 올 거야. 영광탑. 이렇게 암기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불병자상 미친 듯이 외우셔야 돼요. 갑니다. 지금 기역이야, 기역. 중국 지린성에서 발해 황후 무덤인데 발해가 황제국임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이거 났죠. 근데 여기 봐봐. 3대 문왕 부인과 그쵸? 9대 관왕 부인 묘지가 출토했다. 그런데 관왕 부인 묘지에서 있는데 이는 발해가 황제국 초계로. 어쨌든 딴 건 다 필요 없고 발해가 황제국이다. 그건 뭐야? 발해가 황제국이라 말했던 것은 뭐야? 중국과 대등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런 걸 보여주는 내용을 골라라요. 내가 중국과 대등하다고 말해주는 게 뭐야? 그게 연호야. 연호는 내가 항상 중국과 대등함을 보여주는 자주성을 표현해준 게 연호라고. 고개 들어. 연호의 의미를 알아야 돼. 연호는 뭐라고? 내가 중국과 대등하다. 연호는 원래는 지금 우리가 뭘 사용하고 있어? 연호를? 석이야.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15년이 지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서양 기준의 연호란 말이야.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중국과 상당히 대등하다 이거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된 내용이 뭐냐? 연호가 사용됐다. 그렇죠. 이런 거죠. 황상이란 표현, 황상이란 건 황제란 표현 괜찮지. 그래서 니은번과 디귿번 3번이 되는 거죠. 아니 발해관이 설치된 거랑 교통로가 우리가 중국과 대등하다. 우리가 황제란 걸 표현해 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문제는 좋아요. 이런 문제 스타일 아주 좋은 문제야. 이 스타일 문제가 되게 좋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보면서 그냥 정신이 이거 뭐야 어려워 어떻게 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거야. 중국과 대등하다는 표현이 뭐였다? 연호. 놓치면 안 됩니다. 이해하시면 될 거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같이 자 이렇게 한 단어를 좀 맞췄고요. 이제 여러분 같이 이제 뭡니까? 그렇죠. 우리는 고려라는 사회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 나영원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